정치적 위험의 예측은요. 자, 현지국 정부 형태를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. 그래서 현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. 그다음에 여당, 즉 룰링 파티 이렇게 얘기하죠. 룰링 파티, 즉 집권당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.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도덕성의 수준은 어떠냐. 또 정치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어떠냐. 이런 걸 얘기해내야 되겠죠. 그다음에 정권의 어떤 교체, 또 지도자의 교체, 혹은 정당 간의 어떤 이합 집산, 즉 합치고 흩어지고 하는 정도. 그다음에 정치적 변화나 정부나 정당의 어떤 세력 관계, 그다음에 정치 철학은 어떠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현지국에서의 정치적 위험을 추정하는 거죠.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경영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거시적인 관점, 그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위험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정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추정을 할 때 있어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타임 투 타임, 즉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겠죠.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정치적 위험의 그 소스, 원천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정치적 위험이 몰수, 그렇죠? 아까 얘기한 결국 confiscation, 뺏는 거죠. 혹은 일정 보상을 해주는 수용의 경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. 그 체제가, 정치 체제가 전환돼서인지, 혹은 또 민족주의적 성향, 혹은 이 포퓰리즘이 바탕으로 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대두돼서 그런 거냐. 혹은 만약에 그거보단 덜하지만 어떤 소유권의 위험이 아니라 운영상의 위험이, 즉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했느냐. 즉 현지국의 경제적 이유인지, 혹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원천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앞에 이제 세 단계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향후 정치적 위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. 이거를 말 그대로 에스티메이션,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불확실성을 결국은,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늘 내재돼 있죠. 그 불확실성을 내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, 즉 통계에 대한 어떤 분석 모델이 자꾸 개량화될 거예요. 즉 개선될 겁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즉 불확실성, 오차가 줄어들겠죠. 예.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제 계량적인 방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. 즉 정량적 분석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.